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증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뒤꿈치 구름대 양원으로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횡보하고 있어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된 상태로 올라왔지만 역시 횡보하고 있습니다. 모두 정배열된 상태이긴 해요. 결국은 조정장입니다.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스팬 정배열되어 있지만 역시 보면 고점이 낮아졌어요. 쌍봉을 만들었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아직 저점은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조정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RSI가 50 이상에서 버텼는데 50까지 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RSI로만 보면 또 반등할 때는 됐는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나스닥보다는 강합니다. 뒤꿈치 구름대 올라와서 횡보하다가 살짝 올라와서 다시 횡보인데 모든 이평선들이 뭐 정배열되어 있고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스팬 보면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세입니다. RSI 과매수권에서 진행되고 있고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이 약한 게 지금 특별히 눈에 띕니다. S&P 500입니다. S&P 500은 구름대가 완만히 또 상승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횡보로 들어간 건 아니고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스팬 보면 그래도 고점이 갱신이 됐어요. 그래서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RSI도 나스닥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60 근처에 있어요. 이거는 뭐 S&P 500이 다우를 좀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도 전통주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SI 과매수권에서 진행 중이고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현재는 기술주 위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반 지수는 구름대도 보면 횡보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언제부터 횡보냐면 거의 7월 이후로 거의 조정세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뭐 코스피랑 거의 비슷한 시간의 조정세고 실제로 뭐 고점부터 따져도 거의 2달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점이 살짝 낮아진 다음에 또 음봉이 떨어졌는데 하늘색 후행스팬 보면 주가 캔들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지수 중에 필반 지수 이게 제일 지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RSI 50 근처에 있는데 필반 지수가 경력이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 횡보한 경력이 있는데 올해도 조금 수상해요. 올해도 벌써부터 지금 횡보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국채 가격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7에서 10년물인데 저점은 높아졌어요. 그리고 고점이 일치했었는데 고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게 올라왔고 상승세에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그거는 주가가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냐 아니면 뭐 경기 부양이냐 뭐 따라서 경기 부양이면 올라가는 거고 경기 침체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 내렸을 때. 특히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면 하락할 염려가 있는데 많이 내리지는 않겠죠. 석유 가격은 64달러인데 사실 이게 물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물가는 안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관세 때문에 물가가 때문에 뭐 금리가 설왕설래 하는데 사실 관세는 일시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표를 살펴볼게요. LRS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R스퀘어도 바닥에서 좀 횡보하고 있고 왠지 코스피를 닮아가는 느낌인데 RSI 떨어지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 살짝 아직 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살짝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일선이 지난번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갔는데 이번에 거기까지 못 갔어요. 약하게 가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조금 위험한 수준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직은 21선 안 깼는데 이번에 21선 깨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1선을 이탈하는 거를.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이 단기가 데드크로스 났고 중기는 꺾였는데 중기가 과열권에 얼마 못 있었어요. 바로 꺾였고 장기가 또
보면 이게 계속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음, 모르겠어요. 어쨌든 뭔가 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의 끝 끝은 61선이나 뭐 121선인데 그 정도 끝은 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스토캐스틱의 흐름입니다. 스토캐스틱 흐름 한번 볼까요? 옛날에 어떻게 됐는지. 팬데믹이랑 비슷하다고 한국은 그러는데 여기는 안 그럴 수도 있죠. 꼭 그래서 뭐 그게 보면 중간에 또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힘드네요. 데드크로스가 막 나도 중간에 살아나기도 하니까 죽을 때까지는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차트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인데 5개월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보통 5개월 연속 양봉 나오면 음봉이 하나 끼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6개월 정도인데 이 정도 조금 큰 양봉이잖아요. 음봉이 낄 가능성이 큽니다. 9월 달에는 음봉이 나올 걸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를 좀 염려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5월선이랑 좀 이격이 있습니다.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격 조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 크기 자체를 보면 양봉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세가 줄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9월 달에 음봉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9월 달은 좀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확실하게 주봉이 계속 3주 연속 주봉이 좋지 않네요. 3주 연속 종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종가가 낮아지고 있고 까만색이 우주선인데 우주선이 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빼박 조정인데 만약에 주봉상 조정이라면 우주선이 20주선 만나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 정도 마디가 돼요. 작년에 보면.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추 보면 팬데믹 때 좀 길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 조정받을 그런 마디가 됩니다. 이게 금방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보면 그렇게 된 뒤로 뭐 조금 반등하더라도 결국은 20주선 올라오는 위치에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꼭 9월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9월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9월에 음봉이 나오겠지만 조금만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10월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캔들 차트 일봉 보니까 21선을 너무 자주 때립니다. 이번에 살짝 때렸는데 다음 주에 때리게 되면 이거는 뭐 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는 또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점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흐름이 보입니다. 나스닥 종목들 볼게요. 저 애플이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고점 돌파는 못했어요.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애플한테 기대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세로 들어섰고 아직 뭐 이게 이렇다하게 바뀔 수는 없고 그동안 엔비디아도 기준선을 깼네요. 그럼 이것도 하락세에 들어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동안 마소하고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그렇게 되면 나스닥이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스닥을 상징한다면 엔비디아는 필반지수 상징하는데 필반지수도 어렵겠다. 그렇게 보면 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알파벳 버티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아마존은 그냥 행보하고 있고 알파벳 하나로 버틸 수는 없겠죠. 메타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점이 낮아졌어요. 하락세에 있다고 봐야 되고 아마존닷컴은 아직은 하락세는 아니에요. 메타 하락세. 브로드컴도 엔비디아 나쁜데 그리고 RSI 점점 내려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려다 실패하는 모습이고 테슬라는 뭐 여전히 박스권에 있고 아이온큐도 박스권에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반등하려고 했는데 양봉이 그냥 사라져 버렸네요. 음봉으로 됐고 인텔은 뭐 중요한 종목은 아니지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만 인텔도 뭐 그렇게 썩 뭐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AMD도 하락세 있고 그럼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조정장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상승세로 돌아섰나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워렌 버핏이 사서
가지고 있는데, 아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보고 있는데, 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락을 마친 것 같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다. 종목도 좋지 않다. 뭐 이런 분위기고요. 그러면 MACD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MACD입니다. MACD가 시그널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긴 해요. 이렇게 하락하다가는 그렇죠. 이게 결국 음, 결국은 힘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기울기가 점점 만만해진다는 거니까 좀 힘들고 고점이 또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8월 달에 고점이 올해의 최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둬야 되고 캔들 차트 주봉 보면 주봉 보니까 MACD가 이제 확연히 줄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주봉상. 다우 볼게요. 다우는 나스닥보다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스닥이 중요해요. 아무튼 다우는 MACD 골든 크로스고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결국은 나스닥이 뭐 조정을 받게 되면 같이 조정을 받게 됩니다. 다우는 아무튼 미국 시장 죽지 않았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쇼윈도예요. 쇼윈도. 보여주는 거지. 이게 중요한 지수는 아닙니다. S&P 500도 사실은 MACD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우 때문에 다우에 속해 있는 종목이 뭐 영향을 미쳐가지고 살짝 고점은 돌파했지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뉴욕 지수는 다우랑 닮았죠. MACD 상승하고 있고 중요한 게 필반 지수인데 필반 지수 MACD 많이 하락했죠. 이게 왜냐하면 거의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고 오늘 또 캔들로 20주선은 깼네요. 이제 저점을 이탈하느냐 이걸 봐야 될 때고 5주선 보면 5일선 보면 5일선이 뭐 저점은 높아졌는데 고점도 낮아졌거든요. 이렇게 되는 시츄에이션인데요. 약간 좀 삼각 수렴 비슷한데 뭐 수렴을 하게 될지 어쨌든 하방 공격이 좀 예상되는. 아무튼 나스닥 9월, 10월 좀 어렵겠네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MACD 자체도 골든크로스 못 만들고 다시 미끄러졌거든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이거 뭐 급락세가 이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면 코스피도 어려울 텐데 걱정은 좀 됩니다.